안녕하십니까. 이번 2022 동계 글로벌 IC PBL 프론티어에 참가하게 된 프로젝트 이베르코르 팀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발표 시작하기 앞서 저희 조의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여러 기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한국의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결을 위한 스페인의 공공의료보건 시스템 탐구 및 응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탐구하는 데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참여해준 저희 팀원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저는 팀장인 프랑스학과 18학번 이학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같이 나온 세 팀원 장명진, 전우정, 정현영하고도 저를 도와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었습니다. 저희 팀은 한양대학교에 처음 입학한 2018년부터 프랑스 문화의 이해 수업 같은 학과 PBL 수업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본 프로젝트에 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주제로 한국의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결을 위한 스페인의 공공의료보건 시스템 탐구를 선정한 이유는 인간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보건과 건강이라는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 제일 컸습니다. 그 어떤 삶의 조건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건강이 없다면 충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건강 유지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도 당연하겠지만 같이 가야 할 하나의 가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국가별로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페인은 의료 실패를 장기간 겪었다는 점에서 저희 팀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건 및 의료제도를 제대로 관장하는 정부 기관이 없었기에 프락티칸테라는 저기 보이시는 이 코스점 있으신 남성분 보시면 되는데요. 무면허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는 결국 많은 스페인인들의 의료 접근성에 제한을 주었고 결국 평균 수명의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이런 행정 제도의 미비점은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는 후안 카를로스 1세의 역할이 컸는데요. 국민들의 이러한 고충에 발을 벗고 나서 SNS, 일명 시스테마 나시오날 데 살루드를 창설한 것입니다. SNS는 스페인의 국립보건기구로서 스페인 시민들의 보편적 의료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혹시 여기 이 자료가 보이시나요? 이것은 이제 스페인 보건부의 통계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SNS 산하의 스페인 공립의료원 개수가, 이 공립의료원은 우리나라의 대학병원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려 464개에 이르고 병상은 약 11만 개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평하고 보편적인 의료 접근성의 필요성을 느낀 스페인인들은 결국 본인들의 실패에서 문제점을 깨닫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이를 극복해냈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장부상으로 많은 숫자만 있지 정작 의료 정사자의 수는 보장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의사 및 간호사를 면허를 단지 소지하고 있는 인원이 아닌 공립의료 시스템에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의사 및 간호사 수가 무려 약 29만 명과 33만 명으로 앞서 언급한 필수 의료 서비스 유지를 위해 충분한 의료 종사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혜 유지를 위해서 스페인 정부는 정말 다양한 법률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스크린샷은 저희가 실제 스페인 법령에서 발췌한 내용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들만 몇 개 추려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에 필요한 보건의료 체계를 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각 지방에서 실질적으로 부족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대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립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아무리 훌륭한 의료 서비스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없다면 이는 큰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 스페인 정부가 절대적인 숫자의 병원과 의료 종사자를 유지하는 것도 앞서 언급한 법령을 지키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 시민권자에게 공립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비용의 부담이 의료 접근성에 있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페인에서는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전액 무료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물론 이것이 스페인 보건의료 체계의 전부는 당연히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법적인 내용을 보완한 행정기구도 당연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SNS 산하의 2개의 보건기구입니다. 각 지방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1차 진료를 담당하는 라소나 데 살룻과 2차 의료를 담당하는 엘 아레아 데 알룻이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의 보건 시스템을 담당합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 적혀 있는 기준보다도 더 촘촘하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모든 이들이 의료 서비스 접근에 있어 소외되는 일을 최대한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스페인의 공립 의료 체계는 전면 무료로 운영되는데요. 그렇다고 사병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개인의 필요에 의해 얼마든지 그 뿌리바도나 꽃바고에 속하는 사립 의료 체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스페인 국민들은 이 세 가지 시스템을 통해 어느 지역에 살던 간에 모든 의료 접근성을 보장받습니다. 일단 만약 스페인 국민이 건강상의 이상을 느낄 경우에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지역 진료소에 속한 패밀리 닥터와 상담 및 검사를 진행하고 병의 중증 여부에 따라 지역 진료소나 종합병원으로의 이송을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 보이시는 이 기사들 헤드라인들 다 보이시나요? 뭐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한 사람들이 뭐 경북 서울은 10명이지만 뭐 경북은 71명이라는 등 이런 병원 옮기다가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안타까운 사건들은 과거 10년부터 모아온 게 아니라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일어난 내용들을 저희가 정말 많은 기사들 중에 몇 개 추린 겁니다.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이 지방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몇 시간 동안 구금차 속에서 자신을 치료해줄 의사를 기다린다는 것이 과연 의료 선진국의 모습이 맞을까요? 물론 각 지방에서도 공공의대와 같은 해결 방안을 내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이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올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 서비스 지표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팀은 문제의 본질이 의료의 질이 아니라 접근성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의료 서비스의 한계가 앞서 언급한 기사와 같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접근성의 문제는 통계 자료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의사 수도 스페인이 한국에 비해 약 1.5배가량 많은 것뿐만 아니라 병원 수조차도 스페인이 전국적으로 약 800개가량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의사와 병원 수가 적은 것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의료 접근성을 저하시키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안 그래도 적은 수의 의사와 병원이 골고루 분배된 것이 아닌 수도권에 편향되어 있다는 것은 지방에 살고 있는 이들을 더욱 불균형적인 환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제일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왜 스페인에서 찾아야 하는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스페인은 주요 10개국들 중 한국과 가장 유사한 기대 수명 및 경제 규모 그리고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희도 북유럽 국가들이나 다른 의료 선진국들을 벤치마킹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다만 그들은 한국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속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한국과 비슷한 환경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런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저희 프로젝트의 대상국으로 스페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활동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어떤 내용은 주제에 부합한 활동을 하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결국은 현지에 가서 폭넓은 활동을 진행하는 것보다 글로벌 ICPB의 프론티어 활동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현지 의료 종사자의 인터뷰를 통해 스페인의 의료 체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스페인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섭외 기간을 소개하기 앞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저희가 당장 내일 방문해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합의가 미리 완료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스페인 내 1, 2차 의료기관, 요양병원까지 포함해 5개 의료기관과 관련된 의료 종사자들 또한 의사, 간호사를 모두 포함해 10명을 섭외 완료했습니다. 이분들 모두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겨울에 있을 활동에 전적인 지원을 해주신다고 확답을 받은 상태이며 현지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세부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팀장인 제가 영어와 스페인어, 프랑스어를 지금 할 줄 아는 상태이고요. 제가 스페인을 7번 정도 방문해 본 경험이 있어서 팀원 통솔이나 현지 로케이션 소화에 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1회차 때 스페인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각 병원들을 방문해서 전부 다 해보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등록이나 행정적인 것을 다 확인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병원 계속 방문하고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요.
네, 마지막 일에는 프로그램 정리하고 자료 보고서 및 작성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일단은 결국은 어느 제도든 간에 미흡한 점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실패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순응하고 포기하는 것과 그 속에서 무언가를 배워 발전시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스페인에서 이러한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모든 지역에 균등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스페인의 의료 자료를 참고해 대한민국의 의료 불균등 해소를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활동 보고서를 통해 지역 보건 의료제도 설립을 위한 레퍼런스 또한 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조건적인 벤치마킹이 아닌 서로 간의 발전이 가능한 상호 보완적 해결 방안을 얻는 것. 이 과정에서 결과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저희의 최종적인 프로젝트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